부모님 휴대폰에 꼭 해드려야 할 보안 설정입니다. 50대와 60대 이후가 되면 휴대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닙니다. 은행입니다. 지갑입니다. 신분증입니다. 가족 연락망입니다. 병원 예약 창구입니다. 택배 확인 도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카드, 증권, 간편결제, 카카오톡까지 모두 휴대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부모님 휴대폰은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휴대폰을 먼저 건드립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고 앱을 설치하게 만들고 인증번호를 빼가고 연락처를 가져가고 금융앱을 노립니다. 택배 문자처럼 주소 오류로 배송이 보류되었습니다라고 옵니다. 부고장처럼 모바일 부고장을 확인하세요라고 옵니다. 은행 직원처럼 보안 앱을 설치해야 대출이 진행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라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확인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님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누를 수 있습니다. 이때 휴대폰 보안 설정이 약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휴대폰에 꼭 해드려야 할 보안 설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보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사기 문자와 전화가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부모님이 조심한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휴대폰 설정을 단단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휴대폰 보안은 단순한 기계 설정이 아닙니다. 노후 통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를 지키는 일입니다. 가족 전체의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막아야 합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번호도용 문자 차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화면 잠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금융앱 비밀번호를 점검해야 합니다. 의심 문자는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도록 약속해야 합니다. 부모님 휴대폰 앱 목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는 한 번 당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막을 수 있는 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를 막아야 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설정은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입니다. 이 설정은 쉽게 말해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앱은 보통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처럼 공식 앱마켓에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문자나 카카오톡 링크로 앱 설치 파일을 보냅니다. 택배 조회 앱을 설치하세요. 부고장 확인 앱입니다. 대출 심사용 보안 앱입니다. 경찰청 사건 확인 앱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앱입니다. 정부 지원금 확인 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링크를 누르게 합니다. 부모님이 링크를 누르고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에 악성 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문자 인증번호를 볼 수 있고 연락처를 가져갈 수 있고 금융앱 화면을 가짜로 보여줄 수 있고 휴대폰 전화를 사기범 쪽으로 연결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는 반드시 막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휴대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가 보안 또는 개인정보 보호 메뉴를 확인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또는 알 수 없는 앱 설치라는 항목이 있으면 허용되어 있는 앱이 없는지 봅니다. 특히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브라우저, 파일 관리자 같은 앱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가 허용되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됩니다. 어머니, 앱은 문자 링크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앱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버지, 은행이나 경찰이라고 해도 문자로 보낸 앱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택배 조회나 부고장 확인에 앱 설치하라고 하면 바로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 설정 하나만 막아도 많은 스미싱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휴대폰 소액 결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단하거나 한도를 아주 낮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미싱 피해 중에는 휴대폰 소액 결제 피해가 있습니다. 본인은 결제한 기억이 없는데 통신요금에 상품권, 게임 아이템, 콘텐츠 결제 같은 내역이 붙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악성 앱이 설치되면 인증번호나 결제 승인 절차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이 반복되면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 고객센터나 통신사 앱에서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단합니다. 필요하다면 한도를 최소로 낮춥니다. 콘텐츠 이용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최근 결제 내역도 확인합니다. 이상한 결제가 있으면 즉시 통신사에 문의합니다. 부모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물건 살 일이 거의 없으시면 소액 결제는 막아두는 게 안전해요. 혹시 문자 잘못 눌러도 결제가 쉽게 되지 않게 미리 막아두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다시 풀 수 있으니 평소에는 잠가두는 게 좋습니다. 소액 결제 차단은 부모님 휴대폰 보안에서 매우 현실적인 방어선입니다. 세 번째로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이 악성 앱에 감염되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 부모님 번호나 이름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사기 문자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부모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믿는 친구, 친척, 동창, 이웃에게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고장, 청첩장, 택배 사칭 문자는 지인 번호로 오면 더 쉽게 속습니다. 아는 사람 번호니까 진짜겠지. 동창이 보낸 부고장인가 보다. 친척이 보낸 청첩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르게 됩니다.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는 내 번호가 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나 통신사 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부모님께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아버지 번호가 사기 문자에 도용되지 않도록 막아두는 서비스예요. 어머니 휴대폰이 혹시 위험해져도 지인들에게 피해가 퍼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설정이에요. 부모님은 나는 그런 문자 안 보내는데 왜 필요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즘은 본인이 보내지 않아도 번호가 도용될 수 있어요. 예방으로 해두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번호 도용 문자 차단은 부모님뿐 아니라 부모님 주변 사람들까지 보호하는 설정입니다. 네 번째로 화면 잠금은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부모님 중에는 휴대폰을 편하게 쓰려고 화면 잠금을 풀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귀찮고 지문 인식이 잘 안 되고 패턴을 잊어버릴까봐 아예 잠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잠금이 없으면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매우 위험합니다. 휴대폰 안에는 가족 연락처, 사진, 문자, 카카오톡, 은행 앱, 카드 앱, 인증서, 병원 앱, 택배 앱이 들어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주워서 열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폰에는 반드시 화면 잠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숫자 비밀번호, 패턴 잠금,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중 부모님에게 가장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너무 쉬운 비밀번호는 피해야 합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뒷자리 1111, 1234, 0, 2580 같은 번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는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통장과 가족 연락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쉬운 번호 말고 가족만 아는 번호로 해둘게요. 지문 인식도 같이 등록해 드릴 테니 평소에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화면 잠금은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보안 설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카카오톡 보안을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 중 하나가 카카오톡입니다. 가족 연락, 사진, 동창회, 산악회, 경조사, 부고장, 청첩장, 링크 공유가 모두 카카오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보안은 꼭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계정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비밀번호를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메일도 예전 이메일로 되어 있고 비밀번호도 너무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기기 로그인 관리나 보안 관련 메뉴가 있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지, 모르는 기기 연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카카오톡으로 오는 링크를 바로 누르지 않는 습관을 정해야 합니다. 부고장 링크, 청첩장 링크, 택배 링크, 정부 지원금 링크, 건강보험 환급금 링크, 은행 대출 링크, 투자 권유 링크는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도록 약속해야 합니다. 부모님께는 이렇게 말해두면 좋습니다. 카톡으로 링크가 오면 바로 누르지 말고 저에게 먼저 보내주세요. 아는 사람 이름으로 와도 그 사람 휴대폰이 감염됐을 수 있어요. 부고장이나 청첩장은 전화로 한번 확인하고 보세요. 돈 보내라는 카톡은 무조건 전화 확인 먼저 하세요. 카카오톡은 편리하지만 사기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카카오톡 보안은 가족이 함께 챙겨야 합니다. 6번째로 금융앱과 인증수단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에는 은행 앱, 카드 앱, 증권 앱, 간편결제 앱이 여러 개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어떤 앱을 실제로 쓰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설치한 은행 앱, 안 쓰는 카드 앱, 가입만 해놓은 간편결제 앱, 오래된 증권 앱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앱이 많을수록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앱을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쓰는 은행 앱만 남깁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 앱은 삭제하거나 정리합니다. 간편결제 앱에 등록된 카드와 계좌를 확인합니다. 증권 앱 로그인과 비밀번호를 점검합니다. 자동 로그인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편 비밀번호가 너무 쉬운지 확인합니다. 특히 부모님 휴대폰에서 금융앱 자동 로그인이 너무 쉽게 되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악성 앱이 설치되었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자주 쓰는 은행 앱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 드릴게요. 간편 결제에 등록된 카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와도 인증번호는 말하면 안 됩니다. 금융앱은 편리해야 하지만 너무 느슨하면 위험합니다. 부모님이 쓰기 편한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앱만 남기고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로 자동 업데이트와 보안 업데이트를 켜두어야 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은 업데이트가 밀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와이파이 연결 후 저장 공간 부족, 업데이트 알림 닫기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면 보안 취약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단순히 기능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 문제를 고치는 역할도 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에서는 운영체제 업데이트와 앱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보안 업데이트, 아이폰 iOS 업데이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업데이트, 갤럭시 스토어 앱 업데이트, 은행 앱, 최신 버전,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와이파이 연결 시 자동 업데이트가 되도록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진과 불필요한 앱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께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업데이트는 휴대폰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안문을 고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해 드릴게요. 업데이트는 귀찮아 보여도 부모님 휴대폰 보안의 기본입니다. 8번째로 앱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에 깔린 앱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앱 권한이란 앱이 휴대폰에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허락하는 것입니다. 문자 권한, 전화 권한, 연락처 권한,
카메라 권한, 마이크 권한, 위치 권한, 저장 공간 권한, 알림 접근 권한, 접근성 권한, 다른 앱 위에 표시 권한이 있습니다. 정상 앱도 필요한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 앱은 위치 권한이 필요하고 카메라 앱은 카메라 권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는 앱이 문자, 전화, 연락처, 접근성 권한을 갖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설치한 기억이 없는 앱, 문자 링크로 설치한 앱, 은행 직원이 설치하라고 한 앱, 보안 앱이라고 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앱, 원격 제어 앱, 실행해도 화면이 이상하거나 아무것도 안 나오는 앱은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에서는 앱 권한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해드리면 좋습니다. 부모님께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머니, 이 앱이 문자와 연락처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아버지, 모르는 앱이 권한을 많이 갖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앱 권한은 휴대폰 안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문은 닫아두어야 합니다. 9번째로, 의심 문자를 가족에게 보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 설정만으로 모든 사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의심 문자를 받았을 때 혼자 누르지 않는 습관입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약속해 두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에 링크가 오면 먼저 가족에게 보내기. 택배 주소 오류 문자는 직접 누르지 않기. 부고장과 청첩장은 전화로 확인하기. 은행 대출 문자는 은행 대표번호로 확인하기. 건강보험 환급금이나 국세 환급금은 공식 앱에서 확인하기. 앱 설치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멈추기. 돈 보내기 전에는 가족에게 먼저 말하기.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바로 그 마음을 노립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귀찮아도 괜찮으니 문자 오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하루에 몇 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잘못 눌렀어도 혼내지 않을 테니 바로 말해주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사기 예방에서 가족 분위기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피해가 줄어듭니다. 10번째로 비상연락처와 신고 번호를 저장해야 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에는 비상연락처와 신고 번호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 연락처, 배우자 연락처, 가까운 형제 연락처, 주거래 은행 고객센터, 카드사 고객센터, 통신사 고객센터, 112, 118, 1331을 저장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118은 스미싱이나 사이버 침해 관련 상담에 활용할 수 있고 112는 금전 피해나 범죄 의심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1332는 금융 관련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폰 연락처에 이름을 쉽게 저장해 두면 좋습니다. 사기 의심 상담 118, 보이스피싱 신고 112, 금융감독원 상담 1332, 은행 고객센터, 통신사 고객센터, 큰아들 긴급 연락, 딸 긴급 연락 이렇게 저장해 두면 위급할 때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이렇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돈을 보냈으면 바로 112, 문자나 앱이 의심되면 118, 금융 피해가 걱정되면 1332, 은행 돈이 움직였으면 은행 고객센터, 위급할 때 번호를 찾다 보면 시간이 지체됩니다.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로 부모님 휴대폰 점검은 한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 휴대폰 보안 설정은 한 번 해드리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앱이 새로 설치됩니다. 업데이트가 밀립니다. 문자 링크를 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설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 서비스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 휴대폰을 함께 봐드리면 좋습니다. 최근 설치된 앱 확인, 모르는 앱 확인, 소액 결제 차단 유지 확인,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 여부 확인, 카카오톡 보안 확인, 금융앱 정리, 앱 업데이트 확인, 보안 업데이트 확인, 문자함의 의심 문자 확인, 통신요금 고지서 확인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 점검은 부모님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귀찮아하실 수 있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부모님께는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휴대폰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검진처럼 휴대폰도 가끔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사기를 미리 막기 위한 겁니다. 스마트폰 보안도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꼭 알려드릴 한마디가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폰 보안 설정을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이 사기 전화를 받고 당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려야 할 말은 절대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입니다. 사기꾼은 부모님을 혼자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면 안 됩니다. 이 앱을 설치해야 안전합니다. 돈을 보내야 계좌가 보호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께는 반대로 말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먼저 말하세요. 전화를 끊으세요.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돈을 보내지 마세요. 은행 대표번호로 확인하세요. 잘못 눌러도 바로 말하세요. 특히 잘못 눌러도 혼내지 않겠다는 말을 꼭 해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창피해서 숨기면 피해가 커집니다. 악성 앱이 오래 남아있을 수 있고 소액 결제나 금융 피해가 이어질 수 있고 연락처가 빠져나가 지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폰 보안의 마지막 설정은 기술이 아니라 가족 간 약속입니다. 부모님 휴대폰에 꼭 해드려야 할 보안 설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를 막아야 합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잠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보안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 앱과 인증 수단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 업데이트와 보안 업데이트를 켜두어야 합니다. 앱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 문자는 가족에게 먼저 보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112, 118, 1332 은행과 통신사 고객센터를 저장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휴대폰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설정들은 부모님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노후 지갑입니다. 국민연금도, 은행도, 카드도, 병원도, 가족 연락도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휴대폰을 지키는 것은 부모님 통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50대와 60대 이후 돈 관리는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기 문자 한 번, 앱 설치 한 번, 인증번호 입력 한 번이 노후 자금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 휴대폰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알 수 없는 앱 설치가 막혀 있는지, 소액 결제가 차단되어 있는지, 화면 잠금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앱이 없는지, 카카오톡 링크를 바로 누르는 습관은 없는지, 금융앱 비밀번호가 안전한지, 의심 문자를 가족에게 보내는 약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부모님 휴대폰 보안은 자녀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효도입니다. 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새지 않게 막아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문자 링크는 바로 누르지 마세요. 앱 설치하라는 말은 먼저 저에게 물어보세요. 인증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잘못 눌러도 괜찮으니 바로 말해주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휴대폰 점검해 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휴대폰과 통장, 그리고 가족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폰은 한 달에 한 번 꼭 점검해 드리세요.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소액 결제 차단, 번호 도용 문자 차단, 화면 잠금, 카카오톡 보안, 금융앱 정리, 앱 권한 확인이 핵심입니다. 문자나 카톡 링크로 앱 설치하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 누르지 말고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도록 약속해 두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